지구 표면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최고봉은 8,850m의 아찔한 높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산의 가장 놀라운 점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초몰룩마라고도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은 매년 0.25cm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구의 모든 산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키가 계속 자란다면 어떨까요? 그 주제는 다른 비디오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어느 날 여러분은 뉴스 속보를 듣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산맥과 봉우리의 높이가 하루아침에 증가했고 조만간 멈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예상대로 약 일주일 후에 대부분의 산들은 이미 3,050m 높이에 도달합니다. 이 높이는 헬리콥터가 특히 산악지역에서 비행을 멈추는 고도인데 헬리콥터가 오를 수 있는 평균 고도가 정확히 3,050m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약 한 달 만에 산이 12,200m 높이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행기 표를 살 수 없는데 대부분의 비행기 노선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9,150m에서 1,670m입니다. 더 높이 비행할 경우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산소가 대기 중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기 자체가 너무 희박해져서 비행기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항공기는 더 높아진 산에 바위 투성이 미로를 통과하는 항로를 찾을 수 있겠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탑승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차를 운전하거나 기차,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항해도 더 위험해졌는데 지표면에 있는 산만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10만 개가 넘는 해저산이 있으며 그중 약 3만 개가 태평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과 크루즈 선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로를 찾을 때까지 항구에 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화물의 90% 이상이 바다로 운송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름, 기계부품, 장비, 전자제품, 옷과 신발, 식품과 음료, 가구, 장난감, 그 밖의 모든 것들도요. 컨테이너 선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많은 물건들이 극도로 부족해졌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산악인들은 더 이상 산 정상을 정복할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2,440m의 높이에서 이미 고산병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매우 건강해야 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약 5,000명만이 이 산의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정상의 산소량은 해수면보다 3배나 더 적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른다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이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연구원들의 계산에 의하면 에베레스트 산의 무게는 16조 2천억 킬로그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산의 정상을 덮고 있는 두꺼운 눈과 얼음층의 무게를 뺀 수치입니다. 에베레스트가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해도 산이 계속 높아진다면 훨씬 더 무거워질 거예요. 그것은 지구에 있는 다른 모든 산들의 질량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지구의 중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산이 자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은 그저 기어다니는 것만 가능해질 거예요.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새들은 더 이상 날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 다리, 그리고 다른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 그리고 높은 나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핵은 더욱 심한 도전에 대처해야 합니다. 지구 질량의 약 65의 톤을 끊임없이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하중이 증가하면 핵은 그저 안쪽으로 붕괴되고 지구 표면의 모든 것은 끝이 날 거예요. 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드네요. 다행히도 지구상의 산이 너무 높아짐으로 인한 실제 결과를 경험하게 될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산의 높이는 그렇게 현저한 높이 변화를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미 언급했던 바로 그 중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봅시다. 지각 또는 지표면층은 이동성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조각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질구조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질 구조판은 수시로 충돌하고 접촉한 가장자리가 위로 밀립니다. 그렇게 산이 태어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바로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질 구조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더 강한지 알아보려는 듯 계속해서 서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산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높아지고 무거워져서 중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고 산의 질량 자체가 스스로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지질 구조판의 충돌을 통해서만 산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와이 섬에 있는 것과 같은 화산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구 표면 아래의 특정 장소에는 너무 많은 마그마가 축적되어 있고 내부로부터 지각의 압력을 가합니다. 어느 순간 이 압력은 지각을 뚫고 나와서 용암, 녹은 바위의 강물, 그리고 잿구름이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녹은 바위가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산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중력은 여전히 산이 너무 높고 무거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구의 중력이 약하다면 산이 더 높이 자라게 될 거예요. 마치 화성에서처럼요. 화성에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몬스 화산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높죠. 이 화성 거인의 키는 25,000m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 더 높습니다. 이 산은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화성의 폭발이 더 잦았고 산을 만드는 용암의 흐름이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성의 지각은 지질 구조판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이 판들의 움직임은 용암을 지구 전역의 다른 화산들 사이에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지각이 움직이지 않는 화성에서는 모든 용암이 하나의 거대한 화산으로 쌓여갑니다. 이제 우리 고향 지구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산이 계속 자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강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강이 산을 더 높아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분명히 제가 틀렸군요. 산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침식함으로써 강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산이 최대한의 높이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해저산은 어떨까요? 이미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강의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력과 산사태를 잊지 마세요. 이런 요소들은 여전히 해저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고 중력에 대항하여 산을 더 잘 지탱합니다. 그래서 해저산이 종종 지표면의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의 휴화산 마우나케아는 산바닥에서 정상까지를 측정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이는 1210m로 에베레스트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나 화산의 밑부분은 태평양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해발 4205m의 산뿐입니다. 알로하!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